장거리는 상대적이어서 누구는 50km가 장거리일 수 있고 다른 누구는 200km가 장거리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거리를 나누는 기준은 최소 1박 이상을 하는 라이딩으로 하겠습니다. 거리가 기준이 아니라 시간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장시간 라이딩 1박을 할 정도의 라이딩이면 각자에게 맞는 충분한 장거리 라이딩을 하게 될 것이고 당일치기 라이딩과는 준비하거나 마음가짐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정비가 잘 된 자전거와 개인 안전장구가 필수겠죠? 가방은 안장 가방과 핸들바 가방이 있으면 되는데 탑튜브 가방은 페달링에 방해가 되므로 비추천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물품은 핸들바 가방에 넣고 안장 가방에 넣을 물품은 용도별로 비닐봉지에 나누어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건을 챙기는 시간을 줄이고 비나 물기로부터 물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갈아입을 옷은 얇은 것으로 가방에 여유가 있다면 가볍고 얇은 슬리퍼가 있으면 더욱 편리합니다. 경로 추적기로 스마트폰 앱이나 보조 배터리 또는 GPS 장비가 있으면 편합니다. 휴대폰을 쓰지 않을 때는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여 배터리를 아낍니다. 펑크가 났을 때 수리할 수 있는 펑크 수리 용품과 휴대용 펌프가 필요합니다. 지불카드나 현금을 조금 준비하시고 거스름돈은 안 받는 것도 팁입니다. 장거리 라이딩은 장시간 라이딩이어서 체력 안배와 음식 섭취가 관건입니다. 장거리 라이딩의 체력 안배는 긴 오르막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B나 C처럼 라이딩 동안 균일하게 힘을 내거나 목표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페이스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큰 힘을 쓰면 멀리 가지 못합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는 유한하고 이 유한한 몸의 에너지를 절제하며 쓰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리 몸은 이래저래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이고 그래서 고민하고 가치를 갖는 것이겠죠. 자전거로 멀리 갈 때는 신발끈을 고쳐매는 것이 아니라 힘을 아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걸리는 부하를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수준보다 한두 단계 낮게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그러기 위해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기어비와 케이던스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습을 통해 감각을 찾아야 하고 잘 모르겠으면 항상 힘의 여유가 있게 달리면 됩니다. 자전거는 가속이 되면 조금만 힘을 가해도 현재 속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자칫 여유가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힘마저 낼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힘들다고 느끼게 되는데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특히 어느 순간 몸은 가볍고 속도가 더 붙게 되는데 이때 더욱 절제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체력 안배의 대표적 방법이 변속입니다. 변속은 속도를 변화시키는 것인데 기어 바꿈과 케이던스 변화로 이루어집니다. 장거리 라이딩에서 변속의 기준은 속도가 아니라 몸에 걸리는 부하를 낮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지와 오르막은 기어비와 케이던스가 달라집니다. 라이딩에서 몸을 힘들게 하는 것은 경사도가 아니라 속도입니다. 장거리 라이딩에서 변속은 섬세할수록 몸의 피로는 낮아집니다. 장거리 라이딩은 평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더 많이 먹고 마셔야 합니다. 장거리 라이딩을 마쳤을 때 몸무게가 늘 정도로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몸무게가 늘었더라도 라이딩을 마치고 며칠 내에 원래의 몸무게로 돌아갑니다. 쉴 때마다 조금씩 먹고 마십니다. 일정 시간 안에 도착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끼니 때마다 느긋하게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갱이나 에너지바 등 이동식으로는 충분한 공급이 안 되고 여러 개를 먹다 보면 물려서 먹는 게 고역입니다. 과일을 먹을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달걀을 삶아가기도 하는데 단백질은 잠시 힘든 상황에서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단백질은 라이딩을 마치고 휴식할 때 먹는 것이 낫습니다. 물론 먹는 것에 여유가 있다면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도 좋습니다. 물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마십니다. 땀 배출이 생각보다 많고 사람은 몸에 필요한 수분 일부만 충족이 되어도 갈증을 느끼지 않는데 갈증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몸에 수분이 충분한 상태는 아닙니다. 어떤 동작을 오래 하면 피로가 쌓이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줄이면 더 멀리, 더 빨리, 더 편하게 라이딩을 할 수 있습니다. 벌을 받는 것처럼 우리 몸은 고정된 상태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불편하기 전에 자세를 바꾸어 통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육을 단련하는 웨이트 훈련에서는
최단 시간 내에 근육의 피로를 높이지만 장거리 라이딩에서는 일정 속도를 유지하면서 피로를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기 위해 자세를 자주 바꾸는 것이 큰 효과를 냅니다. 휴식도 일정 시간이나 거리를 탄 후에 하는 것보다 힘들기 전에 조금씩 자주 쉬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많이 지친 상태에서는 오래 쉬어야 회복이 되거나 안 될 수도 있는데 조금 지친 상태에서는 조금만 쉬어도 충분히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오르막길은 한 번에 오르는 것보다 중간에 1, 2분 정도 쉬면서 오릅니다. 호흡의 기본은 코로 들이쉬고 복식 호흡하고 입으로 내쉬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이쉬면 먼지가 걸러지지 않고 온습도가 덜 조절된 공기가 폐로 들어가 폐 건강에도 좋지 않고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가스 교환 비율이 낮아져 호흡 효율도 떨어집니다. 장거리 라이딩에서는 매우 강하게 탈 일이 거의 없어서 이런 방식의 호흡을 주로 합니다. 입으로 들이쉬면 입마름도 심해집니다. 껌을 씹으면 입마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천천히 가야 한다면 코로 들이쉬고 코로만 내쉬면 자연스레 페이스 조절이 됩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물을 입에 머금고 달리면 도움이 됩니다. 오랜 시간 달리다 보면 지루할 수 있습니다. 지루하면 힘은 덜 나고 더 힘듭니다. 동료와 함께 달리면 지루함을 덜 수 있습니다. 혼자 달린다면 마주치는 이들과 인사를 건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머릿속으로 의욕을 유지할 거리를 생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얼마를 달렸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왜 달리는지, 완주하면 어떨까 등등. 모두가 아는 것. 안전은 필수입니다. 안전하게 주행하는 것 이외에 멀리 갈 때는 동료와 함께 가는 것이 안전하고 불의의 사고 시 대응도 적절하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